자,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뭐, 큰 건 아니고, 이제 구글이랑 프로그래머스, 그 다음에 뭐 타이핑 클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일단 오늘 당장은 가입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당장 가입은 안 하셔도 되고, 기존의 수업에 학원에서 뭐, 한두 번 들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학원 내에서 새로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가입을 안 하셔도 된다. 나는 아예 학원 수업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처음이면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계정이 하나씩 꼭 있을 텐데요. 그거 말고 그냥 하나 새로 파서 요거 연동되니까 요거 연동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동되니까 연동하시고. 오늘 당장은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지금 언제까지냐? 8월 29일까지네요. 오늘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총 10일 수업이죠, 그쵸? 음, 총 10일 수업. 8월 28일부터 8월 29일이었나? 29일. 8월 29일까지. 그리고 시간은 이제 4시 30분부터 몇 시까지더라? 7시까지였나? 7시까지. 이렇게 2시간 반 진행을 하는 수업이에요. 2시간 반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좀 2시간 반 수업이어가지고, 좀 쉬는 시간 이런 게 좀 애매해서, 중간에 딱 한 번 정도 쉴 건데, 그 시간대는 아마 한 5시 30분에서 40분쯤? 요때 그냥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쉬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수업 페이지가 됩니다. 이 수업 페이지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으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만큼은 오늘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 지금 보면은 일단 요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도움이 되는 링크라고 하면은 여기 W3 스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문자들 데이터베이스를 DBMS라는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튜토리얼 같은 거 입문자용으로 보시면 돼요.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일단 이걸 가지고도 실습을 좀 할 겁니다. 연습을 좀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DBMS라는 거를 시작을 할 건데, 좀 오늘은 이제 뭔가 진짜 그 관련된 내용을 하지 않고 좀 사전 지식 겸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가볍게 들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거나 뭐 정리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는 따로 필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요 수업 페이지 지금 1일차 아래 보면 요 아래쪽 있죠. 여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스크린 화면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했던 그 영상이 요 밑에 올라올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게 100%는 아닙니다. 영상 자체가. 제가 중간에 하다가 영상을 일시정지 누르고 다시 못 찍거나 중간에 내용이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자체는 제가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최대한 올려드리려고는 하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수업 2시간 반에 10일밖에 안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25시간이에요. 그쵸? 2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으로만 딱 보면 그냥 하루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100% 출석을 좀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아래에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상 올려놓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이 1일차죠? 1일차, 2일차, 3일차 하면서 뭐 이렇게 10일차 이렇게 있겠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또 내일도 그걸 가지고 활용도 하고요. 이때 배웠던 내용도 활용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업은 계속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 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써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루를 내가 못 나와. 이날에 못 나와. 그러면은 3일차에 오기 전에 반드시 2일차에 뭐 했는지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2일차 영상이나 혹시 이런 게 못 올라가거나 제가 늦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 자체는 빨리 올리지만 영상은 제가 좀 늦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못 나왔어 2일차에, 그래서 3일차에 와서 얼른 보고 해야 되는데 2일차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연락을 주시면 돼요. 어디로? 여기로.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보면은 대화창 들어오면 1대1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과 이름을 이렇게 예시대로 적어주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낮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밤에 늦게까지 새벽에 막 좀 잘 공부가 잘 돼서 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대가 다 달라요.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간대가. 그래서 시간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확인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카톡은 보내드려도 돼요. 자, 근데 단, 이 질문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막무가내로 그냥 이거 안 돼요. 이거 몰라요. 저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런 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나 모르니까 정답 그냥 보내줘.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를 사실 알려드리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저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지 제가 파악이 되니까. 그냥 단순히 몰라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자, 구글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챗GPT 여기서 안 써보신 분은 없겠죠, 그죠? 다 한 번쯤 이상은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챗GPT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100% 믿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야면은 사실 챗GPT를 써서 거기에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거나 처음 보는 공부, 처음 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챗GPT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확신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답변을 주는 그 AI가. 그래서 우리는 구글링과 자, 챗GPT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반반씩.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챗GPT라는 거를 못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쿼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셀렉트가 있고 나중에 할 거지만은 뭐 조인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서 나 이거 모르니까 알려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정답을 알려주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답을 얻어낸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못 푼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서 주어진 문제를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할 건가,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거 조회를 해야 데이터 조회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럼 그런 개념을 검색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건데 그냥 문제를 통으로 갖다 놓고 나 정답 알려줘 하는 거는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정답지 해설지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그냥 정답만 적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문제는요. 그냥 문제입니다. 문제.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검색 엔진은 구글로 한정을 지으라는 소리예요. 당분간 적용될 때까지. 여기저기 뭐 네이버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되는데, 구글링이라는 건 그냥 요 옆에 크롬 창 있죠? 집에 없으면 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롬 창 하나 열어서 뭐 로그인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검색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검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색해도 내가 이게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뭔가 이걸로 찾아내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우리 수업이 아까 25시간이라고 했어요. 2.5시간 해갖고서는 총 11 수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다? 제한이 되어 있다, 우리한테는.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링이라는 거를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다가 뭔가 오류가 나. 어떤 거를 여러분이 하던 간에 오류 메시지라는 거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떠 있어요. 어딘가에는 오류 메시지가 존재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분들이 존재하겠죠. 내가 위에서 작성한 어떤 내용들을 본다거나 또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아래 오류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한글로 나와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가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디서부터 고쳐 나가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영어로 나와 있어도 크게 문제 안 된다. 왜? 번역기 들어가서 뭔 말하는지 보고, 여기서 내가 오류가 났거나 문법 오류나 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필드에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회하려고 한다거나 나중에 차차 아시게 될 건데, 아무튼 오류가 나면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오류의 어떤 오류 코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우리랑 똑같이 작성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오류 코드를 그런 상황을 마주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누군가는 어떤 글을 또 써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 보고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런 에러가 났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해결은 어떻게 했구나 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우리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과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제 해결을 하면 좋지만은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안 돼. 잘 안 돼. 에러나. 그냥 구글 창 하나 열어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이 구글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 공부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이 보통 두께가 한 얇아도 이 정도는 되겠죠. 그죠?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책 자체가 두께가. 그죠? 이 정도 안에 있는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100%다 들어가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어느 정도 내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내는 거죠.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렇고. 단 이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구글링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구글링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모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통째로 몰라요 라고 하면은 설명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지 혹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서로가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최대한 여기서 뭔가 검색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면 된다. 질문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스스로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이 방학 과정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뭐 일반 긴 과정이나 또는 국비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더더욱. 거기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최대한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고요. 뭐 과제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와중에 뭐 평가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뭔가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같은 거는 그냥 문제로만 딱 보세요. 잘 풀 수도 있는 거고 못 풀 수도 있는 거고 단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혹은 풀 당시에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된다는 거. 나중에 다시 내가 복습하거나 이럴 때.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사전 지식 겸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DB인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가 사는 곳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저장시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활용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내가 뭐 창업을 해야겠다. 또는 개발 공부를 하겠다. 또는 이제 뭐 기업 같은 곳에서 많이 쓰여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갈려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창업 같은 거를 내가 하려고 해요. 만약에 쇼핑몰을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뭔가요? 자, 쇼핑몰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런 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누군가는 뭐 여기서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무신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다? 데이터다. 이거는 이미지 데이터, 이거는 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쇼핑몰들을 창업한다라고 또 가정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뭘까요? 회원에 대한 데이터, 그죠?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 여기에서 로그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보여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데이터입니다. 아무튼 지금 다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프론트엔드를 개발 공부를 해서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랑 어떻게 섞어서 활용하게 될 것인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처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업 쪽에서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업 쪽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쓸까요? 자, 매출 같은 것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사원 관리. 자, ERP 시스템이란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매출이나 사원 관리, ERP 시스템.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라는 거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얘 하나만 공부해도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라고 하면은 여기 뭐 되게 많이 나와 있겠죠? 여기 뭐 나오네요. 그쵸? 환경 데이터베이스. 그쵸? 그 다음에 뭐 키랑 값만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쳐보시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한 걸로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글을 보실 때, 검색하실 때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눌러봐서 쭉 나오는 것 중에 요거 내가 보기 편하겠네 하는 것들은 두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봤을 때 요건 좀 불편해 하면은 그냥 끄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실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보기 좀 어려운 거는 그냥 끄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있네요. 종류가. 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를 키밸류 형태,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만큼을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DBMS라고 합니다. 뭐 파일 시스템 DBMS, 뭐 계층형 DBMS. 그러니까 MS는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관리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에 있는 거 키밸류라고 있죠.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름, 나이, 요거에 맞는 키값이 있으면은 요거에 맞는 밸류값 딱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키가 들어가야 될 부분, 밸류가 들어가야 될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름은 뭐 밸류 값은 홍길동. 그러니까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붙어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실용성이 없어요. 간단해서. 이게 끝이라서요. 그러니까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쓰여요. 얘를 메인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은 양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좀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써요. 그래서 특수한 애가 하나 있는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게 레디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디스크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램에 저장한다고 나오죠. 그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자, 우리는 하드디스크는 뭔지 몰라도 써봤을 거예요. 자, C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얘네들을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램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메모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내가 뭐 삼성 같은 곳에 가서 컴퓨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램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되게 큰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저장 장치입니다. 둘 다 저장 장치인데 둘 다 이제 뭐 기가바이트라는 단위를 써요. 대신에 뭐 이제 램이 훨씬 빨라요.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고 램은 전자식이다. 자,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판을 까보면은 이 안엔 이렇게 생겨 있다.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반도체로 이루어졌고요. 둘 다 저장 장치의 역할이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말한 레디스는 램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느려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좀 잘 나와 있네요.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뭐 상품명이 있고요. 보시면은 가격이 있고, 여기 뭐 색상이 있겠지만, 뭐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를 관계에 맞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이런 모양이 좀 낫겠다 싶은 거죠.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오라클이 있고요. MySQL,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 이런 걸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날짜가 이거 보면 되겠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은 과거부터 요만큼만 딱 보면은 어때요? 순위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쵸? 이때부터 해가지고 순위 변동이 거의 없어요. 뭐 밑에서 쭉쭉쭉 치고 올라오거나 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뭐 위에 상위권에는 다 릴레이셔널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상위권에는 다 RDBMS가 있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SQL 문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잘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SQL 문법이라고 합니다. 얘를 다루려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써야 돼요. 이거를 보시면은 바로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쓰인다. 왜? 이런 거는 안 배워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왜 그러냐면은 써봤을 거예요. 분명히. 엑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엑셀이 RDBMS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여기서 보이는 요 그림과 유사하죠? 화면 자체가, 그죠? 요 부분이랑 요거랑 보면은 유사하게 생겼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 B, C, D 위에 보이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것들을 열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을 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행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써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우리가 뭐라도 간단하게 저장해봤다라고 하면은 이 RDBMS를 써본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안 써요.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예요. 미리 칩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UI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나오는 A, B, C, D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애초에 안 주어집니다. 그냥 이런 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중요한 작업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들 있죠? 세금 결제 내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랑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은행에서 쓰는 뭐 지출 내역 같은 거, 송금 같은 거, 누가 어떻게 뭘 결제했는가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당장 은행 본인이 쓰고 있는 어떤 어플을 켜서 통장 잔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있죠. 숫자로 된 데이터입니다. 대신에 관리 자체를 엄청나게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좀 배울 거고, 자, 근데 릴레이셔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관계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말로 하면 관계형이라는 뭔가 이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의 예시인데, 자, 상품명, 가격, 뭐 그리고 색상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한 줄을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합니다. 가로를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해요. 이 행을 로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스플 또는 어트리뷰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열을 컬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고요. 또 뭐 레코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냥 행열이라고 하시면 돼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이 표 자체 있죠? 이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2차원인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이니까 수학 용어예요. 이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 그래서 릴레이셔널이 되는 거다. 여기서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름이랑 다르게 그래서 진짜로 관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프 DB 같은 거. 음. 일단 이거 직접 한번 보면은 예시가 있죠. 지금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유명하다고 나오네요. 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한참 얼마 안 됐죠,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확산 경로 같은 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확산이 됐는가. 이미지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확산이 됐고 이제 관계에 중점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비행기 노선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봐야 되나? 이런 것들. 여기네. 대충 보면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이런 꼭지점 같은 것들 있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얘네들끼리 또 관계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좀 보여드리면은 코로나 전염 맵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은 얘네들끼리 관계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보기 자체는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해요. 근데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요소에서는 여기서 나온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요거를 많이 씁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그냥 요걸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 아래 쭉 내려보면은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릴레이셔널 DB랑 이 도큐먼트 DB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모르셔도 되는 게 나는 자바를 해보신 그러니까 나는 자바를 해봤다. 그러니까 자바를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에요. 이제 객체화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객체 내부에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서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여기저기서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제이슨 형태라고 나오죠? 제이슨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나와 있네. 지금 중괄호로 감싸져 있어요. 중괄호로. 그러니까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게 객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묶음 단위로 가질 수 있는 문법이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문서의 형식입니다. 얘는 좀 종류가 다양해요. 이걸 만든 사측의 룰이 있어요. 이런 제이슨을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좋지는 않아요. 왜? 그 회사의 문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접근성 좋고 배우기 쉽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밑에서 말한 도큐멘트 DB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워야 되니까. 근데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뭐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 서치 엔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쓰는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요. 또 쓰는 게 엘라스틱 같은 것도 있는데 엘라스틱에도 서치 엔진이 따로 있어요. 꽤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소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랑 결합해서 쓰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법 자체를 익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기업에서만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이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랑 요 릴레이셔널 DB 요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 대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 자바 같은 거를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해서 깊게 팠을 때는 좀 나오게 되지만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좀 깊게 팠을 때 대신에 부담 같은 게 좀 되니 골라서 쓰면 되는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요 릴레이셔널 DB를 많이 쓴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고 좀 일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길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전 지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DB의 종류이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뭐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DB의 개요라고 해서 링크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독을 하시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좀 되게 당연한 말들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 안에 내용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데이터라는 거를 좀 먼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홍길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주민번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 데이터가 될 거예요.
또는 홍길동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이를 담고 있으면은 이것 또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11교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해요. 뭐 이름을 쓰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쓰고 또는 주민번호 같은 거 쓰고 어떤 창구에 앉아 있는 그 직원한테 어떤 서류를 넘겨주겠죠. 문서나. 그러면은 그거는 데이터입니다. 자,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서류를 받아서 정리해 놓는 어떤 파일철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파일철 같은 것도 없어서 그걸 만들어서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라는 거는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다시 나중에 또 써먹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복지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작성을 했어요. 서류 작성 같은 거.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제 건네줬어요. 그 작성한 서류를. 근데 그 사람이 실수로 파쇄기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날아갔어요. 그쵸? 서류 작성해서 넘겨주는 게 파쇄기에 들어가서 사라진 거죠. 데이터가.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존재해요. 그쵸? 사실 이런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같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존재합니다. 근데 창구에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파쇄기에 돌렸어요. 그러면 수기로 작성한 이 데이터는 못 써먹는 거죠. 대신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랑 그 사람이 데이터를 작성한 거랑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어떤 파일철 같은 곳에다가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 파일철을 꺼내가지고 뭐 컴퓨터로 옮겨서 다시 써주던 어떤 신청 같은 거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줬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컴퓨터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현실에서 뭔가 이제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 이 파일 처리라는 거 있지 않을까? 그거를 관리하는 거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뭐다? DBMS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처리 DB가 될 거고요. 자, 서류 작성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런 게 그냥 데이터가 될 거예요. 자, 데이터를 뭐다? DB에 어떻게 한다? 담아요. 그리고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게 DBMS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이 DBMS다. 데이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이름이 DBMS예요. 근데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도 예시가 다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이라는 거 있죠? 이 표현입니다. 테이블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표입니다. 표. 여기도 보면 지금 표라고 나오죠? 이만큼. 그리고 그 표 자체가 아까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죠. 수학 용어인 거고. 여기서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엑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테이블입니다. 자,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문서 저장용이죠, 그렇죠?
이거를 저장해서 뭐 카톡으로 보내던 회사 메신저로 보내죠. 자, 저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 엑셀 파일 달라고 하면은 이 파일 통째로 그냥 넘겨주면 돼요. 뭔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쓰는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년, 이름, 전공, 성별, 전화번호, 학번이라고 할까요? 학번? 편하게. 22, 21, 18,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이름 A, B, C, 전공, 전자, 경영, 뭐 교육 이렇게 있고. 010,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DBMS라고 하는 거는요, 복수계 데이터베이스를 다뤄요. 이 복수계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계 테이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하나를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관리하는 엑셀이라는 틀이 DB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언어가 SQL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자, DB라고 하는 거는요, DBMS가 아니다입니다. DBMS는 DB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중점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DBMS는 뭐다? DB를 위한 도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 아무튼 지금 이제 DB에는요, DBMS, 그러니까 DB에 맞는 DBMS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키밸류 DB랑 키밸류 DBMS랑 이렇게 검색하면 다르게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나온 게 자, 오라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ySQL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 요걸 쓰는 게 아니고 요걸 쓸 거예요. MySQL. 이게 항상 상위권에 첫 번째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데, 얘를 안 쓰는 이유는요, 유료입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라클을 쓰면은 좋지는 않죠. 회사에서 보통 많이 쓰고요. 기업용으로 많이 나와 있고, 제일 신뢰도가 높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근데 이 MySQL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얘도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문법이 살짝 달라요. 근데 오라클 문법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비슷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횡이동 하듯 가능해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MySQL 오라클 여기다가 변환기 라고 하면은 나와요. 쿼리 변환 사이트 같은 것들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MySQL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거, 오라클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좀 쓰려면은 유료 결제를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와서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여기까지 했던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그냥 듣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